안녕하세요. 복지부 MC 따수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일선 학교에서는 여름 방학이 끝나서 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재유행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으로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소식 여름방학처럼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코로나 TV 2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위험 관리에 대한 이야기 보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코로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계신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재유행 관련 이슈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코로나19에서 벗어난 이런 분위기인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세계 최고 기록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발생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봄에 아주 대규모 유행을 겪고 지금은 이제 6차 유행이 정점에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유행이 한번 이제 지나가고 나면 아마도 이번 겨울 정도에 또 새로운 유행이 안 올 수 없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름 휴가로 참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가시고 싶어 하실 것도 같은데요. 해외여행에서 노마스크로 다녀도 괜찮은지 염려하시는 우리 한국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해외 노마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전적으로 문화의 차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은 이 마스크를 오래전부터 써왔고요. 서양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범죄하고 연결이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 차이가 완전히 처음부터 달랐던 거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대로 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실외 마스크 해제했는데 실외에서 70% 마스크를 벗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는 각자 편한 대로 가는 게 원칙인데 아직까지는 실내 마스크는 당분간은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2022년 8월 과연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회에서는 코로나19 위험 관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명률은 높은 수준이다. X군요. 높은 수준이 아니군요. 치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이걸 100만 명당 숫자로 따졌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명에 이르는 정도의 확률을 보거나 간에 매우 낮은 숫자죠. 그러나 문제는 100만 명당 발생하는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건데, 그것은 이 코로나19 역시 누구나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른 나라들이 가장 높았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을 지나고 있으나 언젠가는 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우리나라 코로나19 방역 목표는 확진자 수를 최소로 줄이는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나라에서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이 됐습니다. 우리가 독감을 피할 수 있습니까? 감기를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은 합니다만은 전혀 안 걸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독감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한테 백신을 놔드리고 걸리면은 검사받고 약 쓰고 이렇게 해왔죠. 코로나19도 당분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독감보다는 매우 더 높은 치명률과 유행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되 앞으로 치료는 독감 수준의 진단, 치료, 관리,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보죠. 고위험군의 사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백신과 치료제이다. 맞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고위험군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치명률이요, 지금은 0.05%라고 10,000명에 5명 돌아가시는데, 처음에 우리가 2020년 초에 우리가 처음 이 병을 만났을 때는 치명률이 100명이 2명이었어요.
2%. 지금 얼마 50분의 1로 확 줄어드는 거죠. 이제 의료인들이 많이 이 병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 병을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과 치료제였다. 백신이 지금도 여전하게 고위험군에서는 사망률을 많이 줄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확률도 줄입니다. 치료제가 획기적인 게 나와버렸어요. 그전엔 약이 없었죠. 금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이제 처방되기 시작한 3가지 약제. 그 3가지 약제를 빨리 치료하면 그것도 역시 치명률을 많이 낮춥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더라도 중환자실 안 가고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 병을 그렇게 우리가 무섭게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백신과 치료제는 코로나19를 막는 칼과 방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 예측은 항상 정확하다. X입니다. X군요. 이 항상이란 자가 붙으면요 답은 X예요. 특히 코로나19 예측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발표도 하고 왔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예측했던 게 얼마나 맞았나를 보면 그렇게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딱 한 달만 예측하지 그 뒤로는 안 합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기상청 발표를 보세요. 대부분은 맞지만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코로나19는 일기예보에 드리는 여러 가지 인력과 예상과 그동안의 경험에 비해서는 코로나19 예측은 상당히 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진자 예측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최대와 최저를 보고 그 사이에 우리가 대비를 하는데 필요하지만 이 숫자가 맞네 안 맞네를 논하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보고 최대치와 최소치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 그때그때 발표되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위험 관리에 대한 팩트체크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위험은 한동안은 어쩌면 오랜 기간 상당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 씻기, 실내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등 실천으로 이 위기, 다시 한번 찾아온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백신 면역력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가 올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19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강한 60세 미만의 사람들한테는 이 병이 크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반면에 60세 이상과 60세 미만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 기저질환이라는 것은 고혈압, 당뇨, 비만 등등 병원에 다니면서 꾸준히 관리를 받는 병을 얘기하거든요. 그분들은 위험해요. 걸리면 치명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대상을 해서 그분들한테 백신을 충분히 놔드리고 진단이 되면 즉시 치료제를 투입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동네 병의원이 제대로 진료를 해야 될 것이고 응급 후송 시스템이 제대로 돼야 될 것이고 중환자실을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겠죠. 예, 그런 준비를 하고 국민 각자는 특히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진단과 치료에 나선다면은 이번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주신 정기석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 의문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코로나19 TV는 쭉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